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면톡톡입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경기에 채택된 후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태권도장에 등록하는 일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도 하는데요. 오늘 사연은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보낸 이후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남자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아이들을 한국식 태권도장에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극도로 내성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치원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밝고 당당한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나 브라질에서는 어릴 때부터 축구나 주짓수를 통해 또래 문화가 형성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거친 운동들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외향적인 브라질 문화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한국식 태권도장에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브라질 상류층에서는 이미 자녀에게 태권도를 배우게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군요. 아마 최근 미국에서 유행인 태권도 교육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당장 집 근처에 있는 태권도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수소문 끝에 찾게 되었죠. 태권도장 문 앞에 서자마자 제 눈에 박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용기와 존중,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는 태권도 정신. 저는 이 문장을 본 순간 이것이 단순히 운동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문장에 있는 단어 중 특히 용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당시 우리 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곧장 동네 근처에 있는 한국 태권도장에 등록했습니다. 아들은 홀로 가기 싫다며 머리꽝을 부리는 바람에 함께 가야만 했죠. 역시나 아이는 입구서부터 쭈뼛거리며 태권도장에 들어갔습니다. 태권도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여기는 브라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브라질의 학생들은 대부분 껄렁껄렁한데 반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은 질서정연하고 무엇보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이들도 그 모습이 매우 신기한 듯이 한참을 다른 아이들이 수련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관장님이 나오셔서 저희와 인사하셨습니다. 관장님은 한국식으로 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제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그러고는 한국에서는 존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한다고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아이들이 똑같이 관장님에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관장님과 상담을 진행한 후 제 두 아이를 태권도장에 등록했습니다. 관장님은 아이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곧 수업이 있으니 한번 보고 가시라고 권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수련장 뒤에 앉아서 태권도라는 새로운 무술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바른 자세로 줄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에서는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새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관장님이 나오셔서 먼저 인사를 하셨고 학생들도 격식 있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 30여 명의 학생들이 한 호흡으로 화려한 발차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장면이 꽤나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내일 빨리 도장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태권도장에 다닌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내성적이어도 집에서는 까불이들이었던 아이들이 집에서도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만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을 때 큰아이가 갑자기 몸을 굽혀서 저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존중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표하는 인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너무나도 감동해서 저도 아이에게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집 밖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수줍음이 사라지고 어느샌가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행동도 어른스러워지고 생각도 깊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축구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던 아들이 어느새 친구들과 어울려 골목에서 축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브라질에서도 중산층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학부모 모임에 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하러 다닌 후로 성품이 많이 성장했다고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어머니께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생각보다 많은 어머니가 태권도장에 아이들을 보내고 계셨고 저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태권도장에서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멋진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제 아이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관장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무언가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장님은 그런 아이의 말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들어주고 계시면서 무언가 훈육하고 계셨습니다. 아이의 태도가 매우 불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은 끝까지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의 태도가 변화되면 지금 우리 동네는 모두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관장님은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조금씩 미루고 계십니다. 태권도는 단순 스포츠 센터가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교육 방법입니다. 태권도의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한국식 예의와 인성교육에도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힘이 커가고 있습니다. 한국식 태권도장은 운동에만 치우친 장소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또래와 화합과 추억을 만들어주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주는 세심하고 매력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1년 정도는 태권도를 배우게 하는 걸 꼭 추천합니다. 태권도는 한류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전 세계의 한인 문화가 자리 잡은 곳에는 언제나 함께 있었던 원조 한류입니다. 이런 인기가 있기까지 어려움을 견뎌내셨던 수많은 관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태권도를 경험해본 세계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태권도에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무언가 듬직해졌다. 말이 매우 많았던 아이인데 요즘엔 깊이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졌다. 그리고 생각을 한 후 나오는 아들의 말에 난 늘 놀란다. 언제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깜짝 놀란다. 나는 내 남편도 태권도에 다녔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왔을 때 그들의 퍼포먼스를 너무 인상적으로 봤다. 그들의 기합 소리와 수많은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 발차기 기술들은 마치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미국에서는 태권도 사범님이 아이들을 태우러 오고 데려다 준다. 생일 축하도 해주시고 수련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해주신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탈선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동네에서 태권도 관장님은 동네의 어른이시다. 뒷골목 아이들도 관장님은 존중한다. 관장님은 조금 다른 어른 같다. 사실 태권도는 신체를 수련하기 전에 올바른 인성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술인데요. 한국의 태권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예의와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